자동화 실무 제 3강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압력과 압력 발생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압력이란 물체의 단위 표면적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다라고 정의를 해요. 어떤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위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터를 길이로 썼기 때문에 미터법 공학 단위를 사왔어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읽을 때는 킬로그램 펄스 퍼 평방센티미터 이렇게 읽습니다. 길기 때문에 이제 줄여서 압력 5kg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PSI 단위를 써왔어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다라는 의미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바 단위를 써왔죠. 그래서 우리의 압력 1kg 펄스 퍼 평방센티미터는 미국의 단위로 하면은 약 14.2 psi가 되고 유럽의 바 단위로 하면은 0.98바가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것도 실용적으로 1바로 취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단위를 쓰다 보니까 상거래 시 단위 환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1960년도에 물질량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국제도량행총회 BIPM에서 국제 단위계를 제정을 합니다. 국제 단위계는 SI 단위계다라고 합니다. 이 SI는 이제 BIPM의 본부가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어로 시스템 인터내셔널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힘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규명한 뉴턴의 이름을 따서 대문자 N으로 나타내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압력은 압력 전달의 원리를 규명한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대문자 P 소문자 A로 쓰고 읽을 때는 파스칼로 읽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힘 1kg 펄스는 뉴턴으로 환산을 할 때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요. 그래서 9.8뉴턴이 됩니다. 근데 단위가 크게 되면은 얘도 10뉴턴으로 환산을 많이 하고 있죠. 다음 압력의 단위 파스칼은 단위가 뉴턴 퍼 평방미터입니다. 때문에 종래 1kg 펄스 퍼 평방센티미터는 파스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9.8 곱하기 센티미터가 메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 10의 4승 때문에 98,000 파스칼이 돼요. 단위가 너무 커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10의 2승을 할 때는 헥토라고 해서 980 헥토파스칼 일기예보 기상 캐스터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의 3승을 하면은 98kPa, 10의 6승을 하면은 메가파스칼이니까 0.098 메가파스칼이에요. 이것도 그냥 실용적으로 0.1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압력 5kg는 0.5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게이지 압력과 절대 압력이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압력이란 공기가 하나도 없을 때의 압력이에요. 이걸 완전 진공 상태의 압력이다라고 하고, 그런데 세계 지표 평균 높이에서는 이미 수많은 공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1평방센티미터당 1.0332kg 펄스의 힘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표준 대기압이라고 그래요. 네, 표준을 생략해서 일반적으로 대기압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게이지로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때는 게이지의 압력, 즉 대기압을 0으로 세팅했을 때의 압력이다. 이게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하고, 상세하게 나타낼 때는 압력 단위 뒤에 게이지의 이니셜 G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 붙여도 게이지 압력입니다. 그러면 절대 압력은 뭐냐? 완전 진공 0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 값의 압력. 그러니까 게이지 압력이 5kg일 때 절대 압력은 얼마냐? 그러면 게이지 압 플러스 표준 대기압을 더한 게 절대 압력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절대 압력을 나타낼 때는 압력 단위 뒤에 절대적인 업솔루트의 ABS를 반드시 붙입니다. 이해되죠? 이어서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압축기는 압력 에너지 발생 장치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고, 원리에 따라서 용접식 압축기와 터보식 압축기로 대별됩니다. 용접식 압축기는 소위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최적 변화를 일으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원리의 압축기로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터보식 압축기는 공기의 유동학적 원리로 강력한 팬에 의해서 공기 분자를 밀폐 공간에 밀어서
걷어드는 형태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킨다. 이런 형식이 터보식이다. 그림으로 나타냈듯이 공기압축기는 용접형과 터보형으로 분류가 되고, 용접형에는 이제 내부의 그런 그 메커니즘이 회전 운동을 한다 또는 왕복 작동을 한다에 따라서 회전식과 왕복식으로 분류를 하고, 회전식에는 배인식 공기압축기와 나사식 압축기, 스크루 압축기가 있고, 왕복식에는 피스톤식과 다이애프램식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보식에는 다시 원심식과 충류식으로 대별이 된다. 이어서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이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체적은 서로 반비례하더라라는 원리를 규명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지금 그림의 좌측 그림의 체적을 우측과 같이 반으로 줄이면은 압력은 2배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P1 V1은 P2 V2와 같다라는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피스톤 압축기의 내부 구조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흡입 필터 쪽이고, 이 부분이 토출구로 연결돼서 이제 대부분 공기 탱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전동기 회전용으로 크랭크를 상하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하강 행정에서는 흡입부를 열고, 상승 행정에서는 체적을 줄여서 압력을 생성시켜서 토출구로 보내는 이런 원리로 에너지를 생성을 시킨다. 이해가 잘 되죠? 지금 보시는 표는 세 개의 압축기를 특성 비교를 한 겁니다. 일반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왕복 작동식 압축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또 보수성도 좋고, 토출 공기 압력도 가장 높은 압력을 얻어낼 수가 있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진동이 많고 소음이 크다는 게 하나의 결점이죠. 나사식이나 배인식의 회전식 압축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섭동부, 상호 마찰부가 적고 진동도 좋고 소음도 적죠.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빌딩이라든지 이동장치 이런 부분에 적합한 압축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보식 압축기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축기라는 용어보다도 압축 설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진동도 좋고 소음도 적은데 유량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랜트 산업, 발전, 철강, 석유화학 이런 산업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압축기다. 예, 고생하셨습니다.